2025년도 고3 3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박보미입니다. 네. 이렇게 시험을 기다려본 적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정말 3월 학력평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험 이런 장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했죠. 진짜 지긋지긋한 시험인데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확 달라지거나 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실전처럼 봐라. 실전? 진짜 수능처럼 봐라. 마음가짐을. 실제 3월 학력평가 과거와 같았으면 교실에서 시험 환경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탐구하는 시간에 되면 집중이 안 돼서 막 대강하고 나중에 봐야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정말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마음가짐을 먹고 그렇게 실전처럼 봐라라고 정말 강조했었는데 이번엔 더 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시간을 재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 실전처럼 했나요? 시간 딱 재서 마킹하는 시간까지 딱 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혹시 다음 4월 시험도 혹시 이렇게 치러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여러분 혼자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할 텐데 그때 항상 정말 실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20문제씩 풀 때는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보고. 왜 우리가 학력평가 보고 모의고사 보냐면 여러분 실력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본 다음이 더 중요하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러 온 여러분의 태도가 진짜 박수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해설 강의를 진짜 꼼꼼하게 선제 하나하나 할 생각입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평이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수년간 정말 이 사회문화를 봤기 때문에 웬만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 전 이제 풀어볼 때 내가 지금 처음 사회문화 개념을 공부했고 처음 시험이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투영해서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투영해서 보면 별로 쉬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평이한 난이도였다라고 말할 겁니다. 네,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혼자 공부를 했는데 너무 가혹하게 어렵게 놨으면 좌절할 수도 있었거든요. 마침 딱 적당한 난도로 잘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혼자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그 정도 수준에서 좋은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이 제시문의 길이가 길지 않아요. 1번 문제부터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그리고 실제로 사회 명목론 구분하는 거, 후보 볼 거야, 정당 볼 거야 정말 많이 했던 겁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선지들 역시 막 비비 꼬고 막 어렵고 막 함정 파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신유형도 있었어요. 신유형 굳이 찾자면 여러분 5번 문제였는데 이거 5번 문제 뭐지? 예, 문제는 잘 이해 못했는데 맞췄을 겁니다. 예, 공부한 학생들은. 물론 문제가 이거 새로운 유형이라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진짜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요즘 문제 나오는 출제 그런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서 카드 뽑기 게임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출문제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그래도 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유형으로 5번 문제를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표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표문제 걱정 많이 했을 텐데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의미를 좀 찾자면 여러분 이번에 표문제 나온 것이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에 관련된 표문제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돼서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라든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현대 사회의 변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표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고를 해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반 표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문제도 뭐 표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숫자를 좀 넣어야 됐으니까 절대 빈곤, 상대 빈곤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한번 연습할 수 있었고 20번 문제는 계층표 분석 문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죠? 여러분 확인했다시피 개념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표 분석하는 연습 정도 했으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난도 문제 유형 연습까지 가야 되는데 첫 출발로, 첫 단계로 내가 그래도 표 문제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표 문제 괜찮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실수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쭉 5단원까지고요. 5단원으로 바뀌면서 쭉 보면 정말 골고루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단원에서 5문제, 그리고 2단원 4문제, 그리고 문화 파트 4문제, 그 다음에 그 불평등 파트 4문제,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 3문제 해서 마지막 단원에 진화론, 순환론, 그리고 정보사의 특징 매번 나오는 거고 고령화 관련된 표 문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보는 거, 뭐가 평가 요소인지를 찾아서 보는 거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여러분 제가 마인드맵 그리면서 이 마인드맵 속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야 라고 큰 그림으로 그려줬던 것들을 문제 풀면서 적용하면서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풀이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엇을 묻지? 라고 하는 거. 이건 몇 단원에서 공부했던 건데 그 정도까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푼다는 것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틀려서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학력평가는 진짜 더 많이 틀려야 돼요. 그래야 2번 다시 실수하지 않은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고요. 문제풀이 강의에서 문제풀이 하나하나 보면서 해설 강의에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